선사시대에는 커피, 코코아, 차, 감자, 토마토, 옥수수, 아보카도, 망고, 올리브, 키위 등의 식물과 과일 종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콜리플라워 등도 유럽에서 중세기까지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식물은 주로 약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과일도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의 과일은 지금과는 모습이 많이 다르고 맛도 많이 달랐을 겁니다. 옥수수도 많이 다르죠. 17세기 수박과 지금의 수박도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바나나 역시 지금처럼 맛이 달고 먹기 좋은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과일은 먹기 좋게, 당도가 높게 새로 만들어진 신종 계란 과일 같은 겁니다. 인간이 상당한 양의 식물 섭취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수십만 년이 더 흘러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은 적응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혼란스러우십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주류의학에서 이런 음식들을 피하라고 경고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런 음식들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들입니다. 이런 진짜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면서 라면 같은 초가공식품인 가짜 음식을 육류보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현재 주류의학의 현 주소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류의학에서 하도 포화지방 해롭다고 난리를 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 지금 현재에는 동물성 포화지방의 섭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식물성 불포화지방의 섭취는 크게 증가해 왔습니다. 초가공된 식용유가 우리 인간 세상에 처음 도입된 것은 불과 약 100년 전의 일입니다. 이런 음식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 만성질환 유병률 변화인데요. 만성질환은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암, 천식 등을 말합니다. 1940년에는 불과 7.5%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급격히 증가하면서 2020년에는 60%까지 증가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기간 동안에 동물성 포화지방 섭취는 계속 감소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주류의학에서 모든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건강에 아주 좋다고 강조하는 식물성 불포화지방 섭취는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성질환이 미친 듯이 증가하고 있는 동안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은 맹비난을 받으면서 섭취가 감소되어 왔습니다. 이걸 의사들에게 보여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흡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걸 보여주니까 이제는 운동을 적게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술을 더 마셔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술은 과거나 지금이나 양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다고 하니까 이제는 식사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아직도 버터, 치즈, 붉은 고기 등 동물성 식품에서 발견되는 포화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을 높여 심장질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 중 제일 가공되지 않은 자연기름인 코코넛 오일도 포화지방 덩어리라고 위험하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학회에서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런 음식들을 계속 먹어서 사람들의 건강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맹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채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하버드 의대의 2019년 연구를 보면 미국인들은 조금씩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 식사 지표 점수라는 걸 측정했는데 고품질의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불포화지방을 많이 먹고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이 건강한 식사라고 정한 겁니다. 한마디로 고기 먹지 말라는 거죠. 미국인들의 건강 식사 지표 점수는 지금까지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기준을 적용하면 더 건강하게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네들 시키는 대로 더 건강하게 먹었는데 왜 비만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더 건강하게 먹고 있는데 왜 만성질환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포화지방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포화지방은 심장질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 의사협회 학술지 내과학에는 포화지방이 심장 관련 질환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이 연구는 전 세계 18개국 60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요.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고 불포화지방 섭취를 늘려야 한다는 기존 심혈관 질환 식사 가이드라인을 지지하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성질환이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가 정말 육류입니까? 육류와 포화지방이 아니라 차라리 이걸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텔로미어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정말 핫하죠? 텔로미어는 유전자 정보, 즉 DNA가 있는 염색체 말단의 보호 구조를 말합니다.
꼭 캡 씌워놓은 것처럼 염색체를 보호하는 역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텔로미어 길이가 일정 수준 이하로 짧아지면 세포는 분열을 멈추는 세포 노화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결국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도록 잘 유지하는 것은 노화 진행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논문 하나를 보겠습니다. 각종 음식과 음료 섭취에 대한 텔로미어 길이를 연구했는데요. 시리얼, 과일, 야채, 유제품, 적색육 등 9가지 식품과 주스, 커피, 차 등 8가지 음료 중 유일하게 적색육의 섭취만이 텔로미어 길이 감소를 현저히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놀랍죠? 더 최근 연구에서 싱가포르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적색육 섭취와 텔로미어 길이와의 관계를 조사했는데요. 결과에서 적색육 섭취가 증가할수록 텔로미어는 더 길었다는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적색육이 오히려 장수 물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장수 물질 중 하나가 바로 카노신인데요. 카노신은 육고기에 풍부합니다. 근육과 뇌에 고농도로 분포하고 있는데요. 카노신은 동물 조직에서만 발견되는 물질입니다. 소고기 등에도 많이 있는데요.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여러가지 뇌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카노신 수치가 특히 낮습니다. 고기나 달걀 같은 동물성 식품은 카노신이 풍부하기 때문에 노화로부터 뇌와 신체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카노신에 대한 연구인데요. 카노신은 복제 노화를 지연시키고 섬유화 세포의 수명을 연장시켰습니다. 카노신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한 세포는 텔로미어 단축 속도가 느려지고 수명이 2배로 연장되었습니다. 즉 카노신이라는 물질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속도를 감소시키면서 수명 연장 효과에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카노신이 어디에 많다고 했죠? 계란, 생선, 고기에 많습니다. 세계 최고령자의 장수 비결은 매일 계란 먹기였다고 합니다. 116세의 모라노 할머니는 자신의 장수 비결은 매일 생계란 2개를 먹은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 UN 175개국 연구에서도 총 육류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기대 수명 역시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적색육은 실제로는 장수 물질 가능성이 있으면서 비타민 B군과 미네랄 등 각종 영양소가 가장 풍부한 음식입니다. 가금류보다 적색육에 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홍콩, 아이슬란드, 마카오가 왜 장수 국가인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이들 나라가 저는 블루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리에 돌아다니는 홍콩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살찐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날씬하고 건강한 모습입니다. 인도와는 비교가 안 되죠. 홍콩 사람들은 뭘 주로 먹고 있는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홍콩 사람들은 저렇게나 많은 양의 육류를 먹고 있지만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은 해가 갈수록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료의 발전 때문에만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진정한 블루존 사람들의 식습관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